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빙하. 이런 시간인데요. 좀 있으면 정규 강의 때문에 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제 건방지지만 숙제를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론 얘기만 믿지 말고.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한 바퀴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해서 아마 이 내용이 다른 컨텐츠나 언론에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그때 기억이 살아나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20년도 8월 달이죠.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입주 가능한 물건이 있고요. 입주가 불가능한 물건이 있었어요.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실제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입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물건이랑 세입자를 끼고 있는 물건이랑 가격 차이가 제가 투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크게 났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얘기하면 믿어주실까 모르겠어요. 강동구의 일부 아파트는요. 1억이 넘게 차이가 났어요. 저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거짓말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애는 1억이 더 비싸고 입주가 안 되는 애는 이게 더 저렴했단 말이에요. 강남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사비를 제일 많이 주신 분이 실제입니다. 이거 100% 리얼 7천만 원이었어요. 이사비로 7천만 원 드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팔아도 더 이득이었어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당시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그 당시에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면 전세를 구하러 나갔다가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는 건 좋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셋집을 구하러 나갔는데 전세 매물이 갱신고 때문에 이게 갇혀가지고 안 나와요. 물건이 없어. 근데 물건을 구해야 돼요. 그럼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분은 뭘 해야죠? 입주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시장이 왜 폭등했는지 제 이론이 맞다라고 자꾸 우기는 이유가 현장에서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 관련된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시장에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 반복될지 안 될지는 봐야 돼요. 둔촌주공 입주랑 겹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세입자분이 만기라면은 세입자를 다시 맞추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전세를 놓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행위인가요? 이건 제가 결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세를 놓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아요. 잠재적인 범죄자가 맞아요. 전 제가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전세 제도는 나쁘다. 전세가 집값을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전세를 놓으니까 이게 있는 거니까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전세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전세를 다시 놓는 게 좋은 선택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세를 놓다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됐을 때 국가는 절대로 never 조금도 단 1도 도움을 줄 리가 없고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냉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처벌을 할 거고 세입자분들도 여러분이 전세를 제공해 줬다는 고마움은 0.01도 없을 것이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고소 고발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아오실 거예요. 이게 제 뇌피셜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ING형이고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전세를 제공하는 임대인, 그 중에서 특히 다주택자는 전 얘기해도 같이 욕먹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거의 쓰레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그렇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뉴스, 언론, 그리고 대중 어디를 봐도 이게 맞습니다.
이번 만기 때 여러분이 전세를 다시 사회에 제공할지, 제공한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또 갭투기를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어떤 현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세를 놓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고, 제가 상담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임차인분이랑 마찰 붙어서 법원 가시잖아요. 일단 지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소송 걸려서 해보신 분들은, 임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냥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분 일부러 상하게 하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이었나요? 이거 현실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붙으면 임대인은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 욕먹을까봐 겁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를 다시 놓으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고민해요. 진짜로. 이게 맞나?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맞나? 사회에 더 이상 따지고 묻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놈, 범죄자, 전세 사기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예전과 같은 시장이 펼쳐지면은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건데, 대출을 받으시던 어쨌건 공실로 비워놨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훨씬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성비는 따져보셔야 돼요.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율이나.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 없을 테니까. 이번 임대차 3법 만기 한 바퀴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다시 재계약할 때 허둥지둥 세입자만 구하실 게 아니라, 이게 옛날처럼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먼저 잘 팔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전세를 다시 놓는 게 맞는 행위일까? 이거.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책무를 다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지난 2년이 아니고요. 한 4년, 5년 이렇게 외쳤어요. 유튜브에서. 개 짖는 소리 취급받았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진짜 개소리 취급 많이 받아서 이제는 더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한국에 임대인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년 반 동안 일단 제가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득 본 거 없는 거 알아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2년 반 동안 맞았으면 제가 왜 맞았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이론 중에 뭐가 맞았는지. 제 이론이 맞다면 앞으로의 시장은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는 그거 시장 잡을 능력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다주택자 늘리실 거예요? 쓰레기들을 늘릴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거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신규 공급을 늘릴 거예요? 아파트 짓는데 이제 3년으로 안 돼요. 4년에서 5년 걸려요. 3기 신도시를 빨리 지을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낮춰주실 거예요? 이자를 낮춰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집값은요? 다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올라가죠. 왜냐? 다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느껴지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시면 제가 아니라 언론에서 다 알려줄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시장 확 바뀌었어요. 절대 제 뇌피셜 아니에요. 시장 바뀌었어요. 전 3월 달부터 시장 알아챘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둔촌주공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 안정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정부나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거꾸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들은 이번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한 가정의 경제 상황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제 부모님 세대 때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대로고 부동산 이 시장 판도 그대로고 대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시장에 답이 있냐는 거죠. 한동안 둔촌주공 외에 믿을 게 있냐는 거죠. 그냥 둔촌주공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역할을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기가
특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4년 한 바퀴가 돌아오는 분들은 임대인도 잘 생각하시고 과거 그 내역을 잊지 마세요. 임차인 분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집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요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임대인이란 단어가 맞나나 싶어요. 진짜 밖에 나가보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욕 아니면 일종의 폭력들, 사회적 규제, 법적 소송 이런 거 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 그리고 좀 잠이라도 편하게 주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자 높죠, 세금 높죠, 사회적으로 정말 안 좋은 인식과 임차인분과의 갈등 너무 힘들잖아요. 요거 한번 고민을 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좀 고민하고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겠죠? 아직은 아닌데 오늘도 힘내서 나가서 제 역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